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이미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르고 놓치고 있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이미 연금 받고 있는데 뭐. 주민센터 가는 것도 귀찮아. 이 한마디 때문에 1년에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이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돈들은 누가 전화해서 알려주지도, 문자로 알려주지도, 자동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노인복지 수당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는 짧게 말하고, 주민센터에서는 복잡하게 말하고, 인터넷에는 어렵게 써 있는 그 진짜 내용을 어르신 눈높이로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중에는 지금 당장 신청 안 하면 다시는 소급해서 못 받는 돈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26년 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수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그거 이미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은 금액보다 판정 기준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까지는 대략적으로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집이 있으면 힘들다. 예금이 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예금, 적금, 보험, 그리고 자녀와 공동명의로 된 재산까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계산법을 어르신이 혼자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신청부터 해보세요. 실제로 2025년에 탈락했던 분이 2026년 1월에 다시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례가 이미 내부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으로 다시 심사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시 가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나는 예전에 안 됐어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수당은 바로 노인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이 수당은 지역별로 이름이 다릅니다. 어디는 생활안정비, 어디는 노후지원금, 어디는 어르신 위로금, 이렇게 불리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국가 예산, 지자체 예산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의 가장 큰 특징은 동네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옆 동네는 받는데 우리 동네는 모르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 같은 소득, 같은 상황인데 주소 한 줄 차이로 1년에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수당은 홍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많이 신청할수록 예산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조용히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신청하는 사람 수를 자연스럽게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당은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수당입니다. 하지만 한번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을 못 받게 되는 순간 노후 생활이 확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수당의 정체는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이야기의 아주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당은 말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걸 몰라서 병원비 때문에 노후가 무너진 사례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이야기할 수당은 나는 아직 괜찮다. 몸도 움직이고 큰 병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수당을 놓치는 순간 노후의 안정선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수당은 노인 의료비 경감 수당, 정확히 말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복합지원제도입니다. 이건 이름부터가 헷갈립니다. 의료비 지원, 건강지원, 진료비 감면, 의료급여 연계, 주민센터 직원들도 한 단어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르신들 귀에 안 들어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당은 아프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아프기 시작했을 때 바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떠안느냐를 가르는 제도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3세 남성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았습니다. 혈압약 정도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뇌 관련 질환을 이야기했습니다. 입원 검사 치료. 그 순간부터 돈이 말 그대로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분은 기초연금은 받고 있었지만 의료비 관련 지원은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아픈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걸 왜 신청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 첫 달에만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뒤늦게 자녀가 주민센터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전에 신청이 되어 있었어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즉, 병이 생긴 뒤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2026년부터 이 의료비 경감제도는 더 명확하게 나뉩니다. 경증, 중증, 장기치료 가능성 이렇게 나뉘고 각 단계마다 연결되는 지원이 다릅니다. 문제는 2단계 판정의 출발점이 주민센터 신청 여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미리 신청해두면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기록만 남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는 게 아니라 자격 연결 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고리가 없으면 어떤 병이 와도 그때부터는 전부 개인 부담입니다. 이 제도는 홍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연결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장기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조용히 신청해두고 나중에 도움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음 네 번째 수당은 많은 어르신들이 그건 자식 있는 사람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수당입니다. 바로 노인 돌봄 관련 지원금입니다. 이 수당의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나는 혼자 잘 사는데 아직 요양받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수당은 요양원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노인 돌봄 지원은 시설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살고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양합니다. 정기 안부 확인, 생활 안전 점검, 외출 동행, 간단한 가사 보조, 위기 상황 대응.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게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 어르신들이 받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76세 여성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고 자녀는 지방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정정했습니다. 그러다 겨울에 집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외출이 줄었고 사람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분이 돌봄 지원에 사전 연결되어 있었다면 정기적인 확인, 방문 점검, 연락체계 이 중 하나라도 작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연결도 없었기 때문에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수당 역시 사후 신청이 어렵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뒤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결과적으로 시설 입소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 돈보다 안전 문제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수당은 노후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수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돈과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수당이 남았습니다. 이 다섯 번째 수당은 지금까지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노후의 체감 소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조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까다롭고 기준을 살짝만 넘겨도 탈락하고 한번 탈락하면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다섯 번째 수당의 정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는데 놓친 사례, 주민센터에서 꼭 해야 할 질문 문장, 혼자 가기 어려울 때 대처법, 이걸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앞으로 10년 노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번째 수당은 앞에서 나온 네 가지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수당은 몸이 아픈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노후의 체감 소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수당은 노인 에너지 생활비 지원 성격의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생활 필수 비용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수당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받는다는 느낌보다 지출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훨씬 강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수당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더 확대됩니다. 문제는 조건이 아주 미묘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넘겨도 탈락, 조금만 모자라도 보류.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들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말에 그냥 돌아오시면 정말로 끝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도에 사는 68세 여성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었고 기초연금은 받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난방비가 점점 부담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난방비 지원을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소득이 조금 높으셔서 아마 안 되실 것 같아요. 어르신은 그 말만 듣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웃의 권유로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그때서야 직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득은 기준보다 조금 높았지만 의료비 지출, 주거 형태, 생활비 구조를 반영하니 에너지 지원 대상에 간신히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처음 방문해서 그냥 포기했다면 이 수당은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이 5번째 수당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설명은 항상 가장 보수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봐야 하고, 다르게 질문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당 5가지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민센터에 갔을 때 꼭 써먹어야 할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 수당이나 지원이 모두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은 하나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전반 조회를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예전에 안 된 적이 있는데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 가능한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과거 기록에 묶이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 말고 감면이나 지원 형태도 다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 지원, 의료비 감면, 생활 지원은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혼자 이해하기 어려우면 자녀와 같이 다시 와도 될까요? 이 말은 절차를 중단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원이 더 자세히 설명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5번째,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혹시 지금은 안 되지만 조건이 바뀌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이 질문을 하면 미래 연결 대상 수당까지 같이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5문장만 기억하셔도 주민센터 방문이 절반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 중에는 혼자 주민센터 가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 대안이 있습니다. 전화 문의, 대리 신청, 자녀 동반 방문. 이 중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녀 동반 방문입니다. 이때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만 같이 가달라. 이 한 문장만으로도 자녀의 부담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수당은 어느 하나도 특별한 사람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만 받는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 수당은 시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권리입니다. 괜히 민폐인 것 같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이런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도들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1월부터 꼭 챙겨야 할 노인복지 수당 5가지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거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그냥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영상 하나만으로 정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아주 간단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2026년 기준으로 판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 재심사 없습니다. 직접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노인생활안정지원금. 이름은 지역마다 다르고 홍보는 거의 없지만 주소지에 따라 체감 차이가 큽니다. 우리 동네는 없겠지 라고 넘기면 가장 손해보는 수당입니다. 세 번째, 의료비 경감 관련 지원. 아프기 시작한 뒤에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느냐가 노후 의료비를 가릅니다. 네 번째, 노인 돌봄 관련 지원. 요양원에 가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집에 살고 있어도 생활 중심으로 지원이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생활비 지원 성격의 수당. 현금보다 지출 감소로 체감되는 돈입니다. 첫 설명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이 5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주민센터 방문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에 갈 때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설명도 단편적으로 듣고 빠져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급적 오전에 방문합니다. 오후보다 상담 시간이 여유롭고 직원도 덜 바쁩니다. 둘째, 상담만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 수당과 지원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상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셋째,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자리에서 신청 가능한지 바로 물어보세요. 이건 오늘 신청 가능한가요?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세요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당장 안 되는 것도 꼭 메모해달라고 하세요. 조건이 바뀌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미래의 기회를 닿지 않게 해줍니다. 다섯째, 설명 듣고 이해 안 되면 절대 그냥 나오지 마세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해도 될까요? 자녀랑 다시 와도 될까요? 이건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담을 이어가기 위한 정상적인 요청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남들보다 형편이 나은 것 같아서. 하지만 노인복지수당은 가난증명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평생 납부한 세금과 보험으로 이미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받는다고 해서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갑자기 무너집니다. 지금은 괜찮다가도 몸 하나 불편해지는 순간 생활비 구조가 한 번에 흔들립니다. 그때 이미 연결된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은 불안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차분하게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남들과 다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서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한 줄 요약은 이것입니다. 노인복지수당은 자격이 생겼을 때 받는 돈이 아니라 연결해 둔 사람이 받는 돈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연결만 되어 있으면 상황이 바뀌는 순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본 분들이 당장 해야 할 행동은 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번 달 안에 주민센터 한 번은 반드시 가기. 신청이 목적이 아닙니다. 확인이 목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만 확인하자. 이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예전에 안 됐던 제도. 다시 묻기. 예전에 탈락했던 게 있는데 2026년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입니다. 혼자 부담되면 자녀와 같이 가기.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현명함입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 끌어안고 갈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해당되는 게 없어도 가야 하나요? 답은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어떤 조건이 되면 연결되는지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원이 바쁘거나 대충 설명하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오늘 알려드린 그 문장들만 차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체 확인 요청, 현금 외 지원 포함 요청, 미래 가능성 질문. 이 3가지만 해도 상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괜히 민폐 같아서 가기 망설여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민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도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노후는 대단한 계획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확인 하나, 질문 하나, 방문 한 번으로 지켜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냥 듣고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언제 한번 가봐야지가 아니라 이번 주 안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마음먹으셨다면 이미 노후 준비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정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1월부터 꼭 챙겨야 할 노인복지 수당 5가지와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이나 가족에게도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는 많이 알려질수록 누군가의 노후를 조용히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노후 지혜를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